중국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부위원장이 대표단과 함께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달 탈출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 3명이 입국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통일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리수용 부위원장과 대표단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한 게 3년 만인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일단은 이제 시진핑은 주석 아닙니까? 네. 중국의 최고 지도자고 리수용은 북한 적은 나라 북한에서도 정치 국원 정도죠. 물론 서열상으로는 뭐 6이라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안부를 전했다. 또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노력하기로 했다. 어떤 안부를 전했다 그런 네.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구두 친서가 간 건지 아니면 문서화된 친서가 간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안부를 전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어떻든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 또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복잡하게 해서 네. 평화 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중국도 앞으로 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등등의 의례적인 그런 일들을 얘기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구체적으로 무슨 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을 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온 다음에 네. 그 상대방 대외연락부장도 있는 거고 외교부장도 있고 중국의 실무 일꾼들과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례적인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수용이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보내는 거라면 그건 어떤 얘기들이 담겼을까요? 일단은 양국의 우위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인사말을 하고 시 주석의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7차 당대회가 무사히 성공리에 이제 개최 끝났다. 또 축전을 보내준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간략한 인사말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례적으로 그동안 북한이 쭉 해왔던 얘기들 현재의 그 엄중한 위기라든가 이런 대북 제재 국면은 그 국제사회라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정당화, 현재 핵 보유, 핵무기 개발 관련된 어떤 정당화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 이 모든 문제는 평화롭게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데는 북한 역시, 김정은 역시도 동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북중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희망, 기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어떤 얘기를 내용을 담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네, 중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리수용의 방중을 허가하고 또 시진핑 주석까지 만날 수 있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북중 간에 뭔가 모종의 물밑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예측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네. 그동안에 이제 물밑에서 접촉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이번에 결실을 맺어서 리수용이 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을 보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 좀 보면 조금 시급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북한도 시급했지만 네. 중국은 왜냐하면 지금 5월달에 큰 사건이 3개가 있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5월 20일 날 그 차이 잉원이라고 하는 총통이 취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민진당 소속으로서 네. 친미적인 성향이 있고 중국과 통일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 총통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매우 껄끄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됐고 그런 가운데에 미국은 약 10억 달러 이상의 그 무기를 대만에 파는 걸로 작년 말에 이미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아주 껄끄러운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5월 또 23일 날 오바마가 베트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무기 판매를 베트남에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네. 근데 이번에 허락을 했습니다. 베트남에다가 미제 무기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인 남진하의 문제라든가 이 영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공조를 취하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네.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27일 날 끝났죠. G7 그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성명이 나왔지만 역시 또 남중국의 문제에 있어서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무력이 아닌 네. 이런 이제 성명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일본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베트남, 대만,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중국을 포위 공격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도 빨리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그것이 북중 정상회담이 됐든 아니면 제재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북한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러들여서 시진핑이 면담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봄에 있어서 자꾸 이제 북한의 제재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네. 중국에게 가서 무슨 굴종하는 듯한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정확히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중국이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네. 앞으로 우리 외교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물론 떨어졌기 이해관계 때문에 맞아 떨어졌는데, 리수용을 본 것이다. 중국은 물론 이제 유엔 안보리 2275에서도 9.19 공동성명 이행 문제라든가 네. 육자회담 재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불만이 뭐냐면 2275라고 하는 것이 제재도 하지만 대화도 하도록 돼 네. 있는데 왜 제재만 얘기하냐.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도 왕이 외교부장이.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화 국면으로 문제를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일련의 제스처라고도 보입니다만은 어떻든 이번에 그 리수용이가 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용해도 아니고 네. 박봉주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닌 왜 이수용이가 갔냐 얘기죠. 그런 것은 역시 북핵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정치적인 이 전략적인 대화, 네. 이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북한과 중국이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앞서서 이제 시 주석과 리수용의 면담에서는 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었는데 사실 가장 관심사인 게 김정은의 방중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가서 뭐 얘기가 될까요?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김정은의 방중도 성사될 수 있을까요? 북한으로서는 뭐 오래전부터 그 김정은의 방중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아마 가장 가까웠던 그 시기가 작년도 10월에 그 중국 네. 공산당 유인산 상무위원이 북한 노동당 당 창건 70주년 그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 모란봉 악단이 12월에 네. 이제 중국 베이징 가서 공연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중국과 북한 지도부가 좀 깊숙이 논의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올 1월과 2월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무산되었기 네. 때문에 북한 지도부로서는 다시 한번 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자신의 그 7차 당대의 성과를 최대한 높이 올리면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든가 또 이제 자신의 그 핵 보유국 선언 뭐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공식 기정 사실화하려고 하는데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중 정상회담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비핵화에 대한 성실한 태도나 어떤 언급도 없고 또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인데 그 중국은 여기 아주 그 굉장히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재 국면 하에서 중국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든가, 뭐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다든가 이런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또 국제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이미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통해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내세우더니 갑자기 북중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과 만나서 악수를 하고 또 비핵화에 관련된 어떠한 얘기도 없이 바로 북중 간에 아주 굉장히 깊숙한 경제 교류라든가 정치 교류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눈다면 중국 지도력에 국제사회에서 중국 어떤 위상에도 타격이 있고 저는 시 주석의 그 지도력에도 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로서는 현재로서는 북중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중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은 계속 지속하겠다는 아마 그런 그 의사 표시 정도는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김정은의 방중,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리수용이 중국에 간 날 새벽에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또 리수용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하고 있을 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또 SLBM 시험 발사 영상이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또 어떤 의도가 있을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북한에서 내보낸 영상이라고 하는 건 다 그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뭐 심심해서 내보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리수용이가 방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영상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경제 핵 병진 노선을 고수하겠다. 자기들은 전략적 노선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발 수단이 있다. 비록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자기들에게는 SLB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수단 미사일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거든요. 저건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아닙니까? 해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타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서운 무기인데 그러한 투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미국의 일테면 공격도 무섭지 않다. 또 이런 것들을 그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라고 해서 압력을 함부로 넣지 말라. 뭐 이러한 이제 신호들을 계속 중국에게 보내는 거죠. 사실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상층부 사이에서도 안 좋은 게 아니라 하층부 그 민간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북중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중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불만도 크지만 중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자기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실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리수용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리수용의 방중, 어떤 지금까지의 초강력 대북 제재에 균열을 주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도 관심사입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는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초강력 제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또 더군다나 원유라든가 또 민생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제재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 무기, 전략적인 무기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민생 관련해서는 다 지금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중국의 압박 정도 가지고 아파가지고 무릎 꿇고 그럴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또 북한 내에는 30억 달러 이상의 지하자금들, 블랙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은 95, 96, 97 이때 있었던 고난의 행군의 경험에 의해서 정부라든가 당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상당 부분 뭐 일단 먹을 것이라든가 살 수 있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방중 시기가 그리고 왜 지금일까 살펴봤더니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전략 경제 대화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걸 노리고 북한이 중국에 먼저 손을 내민 건 아닐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북 제재가 뭐 민생 경제라든가 북한 체제 뭐 당장의 큰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 지도부 김정은의 어떤 통치 자금이나 뭐 비자금 이런 데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대북 제재 국면을 어떻게 하든 이제 탈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뭐 대북 제재를 희석시키고 뭐 이런 걸 필요로 했는데
이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그 전략 경제 대화가 열리게 되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관련된 얘기도 좀 언급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대북 제재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또 의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이 미중 간에 만나서 그 7차 당대 이후에 북한의 어떤 변화 또 북중 관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열리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가중한 경제적 제재가 또 더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빨리 이 난국을 빨리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은 이수영 국제 담당 그 부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네. 북한으로서는 큰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경제 전략 대화에서 아마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그 이전처럼 강경한 입장을 마냥 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화에 관련된 뭐 성의 있는 그 어떤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희석시킬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이 미중 전략 경제 대화를 노리고 방중했다. 이수영의 어떤 방중을 그런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진핑을 만나긴 했지만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리수용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입장을 들고 갔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국의 대외 연락부장을 만났을 때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확인해 보시죠. 리수용 동지는 다마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두루지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조선노동당의 원칙적 입장을 점령하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위협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을 밝혀주신 데 대해서 그는 통보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보도까지 나온 거 보면 결국은 리수용의 깜짝 방중이 어떤 제재 국면에 대한 탈출구를 모색한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는군요. 그러니까 리수용이 지금 간 이유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 또 어느 쪽에서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두르는지 그런 것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우리식으로 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포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큰 거고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중국은 어차피 자기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진 노선을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줄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핵을 포기하라 말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사는 거고 당신은 당신대로 사는 거다. 다만 누가 더 아쉽냐? 당신들이 더 아쉬울 거다. 이제 봐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또 황당하고 우리로서도 황당한 건데 이런 식의 인식 태도를 갖고 있고 김정은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수용이가 유엔 가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자께서는 장군님께서는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인식이 모든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뻣뻣하게 그렇게 나갈 겁니다. 계속 이 사람들은. 네. 네. 결국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수용의 방중만으로 그동안 냉각기를 거쳤던 북중 관계가 좀 변할 수는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급격한 상황 변화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국제 관례에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만나고 또 외교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뭐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뭐 문서를 보내고 친서를 보냈다고 해서 그것을 또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친서를 보냈다는 자체가 전달했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또 핵실험 이후에 한 번도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방중한 적이 없는데 일단 이수영이 갔다는 그 자체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접촉을 했다는 자체는 앞으로 향후 교류 협력의 계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 북한이 뭐 비핵화를
한다는 약속을 받고 초청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이 오면 어차피 당대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대의 결과를 이제 설명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그 조치나 어떤 태도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초청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태도가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접촉해서 네. 북한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후견국이다. 또 북한을 또 매개로 해서 이 동북아 정세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는 어떤 중국의 큰 대외 전략의 하나로서 북한을 이수영을 또 초청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그 북중 간의 큰 변화는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고위급 인사가 가서 접촉을 했고 이후에 아마 후속 회담들이 후속 교류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올해는 아닐지라도 내년 정도에 가서 뭐 육자회담이라든가 뭐 비핵화 회담 같은 것이 열리게 되고 또 그와 맞물리게 된다면 그 김정은의 이 방중 문제도 뭐 꼭 방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중 문제에 관련된 논의를 자연스럽게 진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도 전통 친선 관계를 중시한다,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라도 북한을 이렇게 놔두기보다는 중국에서도 어떤 대화의 손짓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시선을 좀 국내로 돌려보면 지난달 중순에 탈북을 했던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 3명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4월 달에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탈출을 했을 때 북한에서 맹비난을 하고 우리 측이 납치해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북한에서 비슷한 반응을 내놓을까요? 북한이 이제 주장한 것은 자기들이 잘못이 아니고 또는 그 종업원들이 어떤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든가 뭐 이를테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기획에 의해서 탈출된 것이고 따라서 이걸 석방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기조를 네. 계속 가지고 있고 그걸 또 북한에 선전을 해야만이 동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은 문화적인 충격이 상당히 셉니다. 북한 내에서 교육받았던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런 세계,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컬처럴 쇼크, 문화적인 네. 쇼크가 크고 동요가 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소환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3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이 3명에 대한 것은 아직 반응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미 중국을 떠났다고 하는 네. 것은 그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기조는 계속해서 남한이 기획을 해서 또는 뭐 납치를 해서 네. 데려갔다는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